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는 과거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 21만원 근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최근까지 약 1년 가까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소 재미없는 구간 안에서 최근에 반등세, 회복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의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94%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살짝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5% 안쪽에 대부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대차 잔고도 걱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바닥까지 기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조, 76조, 84조까지 뛰었고요. 이후 재작년부터 하락 진행이 되면서 77, 72, 올해는 70조까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를 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4천, 9조 2천. 자,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4조, 3조, 2조 때까지 내려왔고요. 자, 올해 반등 시작하면서 2조 4천 소폭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더 큰 폭의 상승,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실적의 상황이고요.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 올해부터 조금씩 회복, 내년 탄력적으로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혀 걱정이 없는 구간, 이미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분기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시면 7,500에서 6,000으로 이제 지난 2분기는 살짝 눌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3분기도 7,000대에서 6,000대로 살짝 눌리는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는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900에서 6,000 엄청나게 뛰고요. 1분기도 5,600에서 8,900으로 상당히 크게 뜁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이후로는 전혀 걱정이 없는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거의 변동 없네요. 그리고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계속 60 중후반대의 위치. 자, 좋습니다. 그리고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3까지 올랐고 그 이후로는 실적과 함께 수익성도 같이 악화가 됐습니다. 6, 3, 2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1.9. 자, 내년부터 회복 들어오면서 3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두 자릿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성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는 데만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 형성, 올해 횡보, 내년부터 회복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배당금이 이제 전년 대비 살짝 올라가면서 1,250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3.19%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배당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24.58배, PBR은 0.4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제값 받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지금 큰 문제만 없다면, 지금 실적 예상치대로만 가준다면 확실히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지금 숫자로 봤을 때는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전년 대비 이제 매출은 5.8%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3.5% 감소하면서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이었으나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다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확인했죠.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3분기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주가가 오히려 또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철강 부문 보시게 되면 중국 철강 감산과 국내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생산량 증가와 원료 단가 하락으로 고정비가 감소하며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보시게 되면 3분기 영업 손실 마이너스 420원 기록을 했지만 리튬 가격 상승으로 370억 원의 재고평가 손실이 환입되면서 적자 폭이 축소가 됐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 리튬 정제 공장은 올해 말까지 램프업을 마치면서 내년 초 상업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리튬 가격 수준에서 공급의 절반 정도는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와 공급 과잉폭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 시 아르헨티나 염호는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포스코 ENC 보시게 되면 신한산선 사고 비용과 해외 프로젝트 손실 등 이런 일회성 비용이 2,8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1,5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약 2,300억 원의 추가 비용 반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평균 판매 단가는 이제 전분기 대비 톤당 25,000원 하락을 했지만 원료 단가 하락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이익이 증가세를 띄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인프라 사업 쪽인데요. 이제 철강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인프라 사업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절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 사업 수익 호조와 호주 세넥스 가스전 판매량 증가로 견조한 이익을 유지한 가운데 신한산선 사고 손실 추정액의 실적 반영과 안전 점검을 위한 전 공사 현장 일시 중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 이렇게 부문별로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인프라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계속해서 회복세가 들어오고 있는 특히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앞으로 좀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막 메리트가 엄청나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진입하기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괜찮은 가격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진입 긍정적이다. 다만 뭐 급한 게 없다면 일단 뭐 매물 조금 나오는 것도 한번 기다려봤다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자, 뭐 조정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한번 기대를 해봤다가 조금 내려오는 날 들어가는 게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인 가격이다 라면서 신규 진입도 좋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현재 4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로선 여기까지 일단 열려있다. 맥스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팔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라고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좀 보유하자라는 관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원 라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37 언더로 맞춰주시고 여기까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못 빼겠다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 주가 밑에라도 맞춰주세요. 자, 37 언더 안 되면 42 언더라도 맞춰주시고 중장기 보유 이렇게 정리하겠고 다만 여러분들 요 라인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 37 언더에 평단이 현재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투자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37 언더 계신 분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